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입니다. 오늘이 워싱턴 윤준혜 팟캐스트 첫 회 방송인데요.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저의 한글 이름은 이윤주이고요. 영문 이름은 제넷 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미국 동부 메릴랜드라는 작은 주예요. 아주 작은 주이지만 수도인 워싱턴 DC와 근접해 있고 한인 인구도 좀 있는 편이라 요샌 한국에서도 메릴랜드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메릴랜드 옆에 버지니아라는 주가 있는데요. 한인 인구가 9만 명 정도로 나름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반면 메릴랜드의 한인 인구는 5만 명 정도예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를 묶어서 그냥 워싱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워싱턴이언이라고 말해요. 뉴요커처럼 말이죠. 제가 바로 얼마 전까지 한인 라디오 방송 진행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행복했고 즐거웠었거든요. 와, 드디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요. 적성에도 참 잘 맞았어요. 하지만 방송국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니 병이 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라디오에 대한 열정을 모두 팟캐스트에 쏟아부을 예정이에요. 저의 채널 이름이 워싱턴 윤준혜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라디오에서 진행했던 프로의 이름이 바로 워싱턴 미시네였어요. 그 이름이 너무 정이 들기도 했고 또 저의 오랜 청취자분들께서 바로 저를 알아보실 수 있게 워싱턴 윤준혜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곳 워싱턴 윤준혜에서는 우리 여자들이 하는 얘기 많이 할 예정이에요. 우리 아줌마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 있죠? 저녁 뭐 해 먹을까? 먹는 얘기. 아유, 시어머니 얄미워 죽겠어. 시댁 흉보는 얘기. 우리 아들 사춘기인가 봐. 아이들 키우는 얘기. 또 미국의 일상부터 사회적인 이슈까지 골고루 수다를 떨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10월 31일 미국의 할로윈 데이입니다. 오늘 워싱턴 윤준혜에서는요. 오늘이 할로윈이기 때문에 할로윈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에선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할로윈이 1년 중 참 큰 행사에 속해요. 상점들을 가봐도 할로윈 2달 전부터 여러 가지 할로윈 커스튬들이 나와 있죠.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는 항상 공주였어요. 이쁜 거, 공주 커스튬. 그런데 남자아이는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이런 항상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복장만을 고집하네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을 사탄 숭배의 날로 생각을 하면서 할로윈을 대처할 만한 다른 놀이 문화를 하거든요. 제가 아틀란타에 살 때는 교회에서 할로윈 대신에 할렐루야 데이라고 해서 교회에 모여 다과를 먹고 사탕을 주고 그런 행사로 대처하긴 했었어요. 기독교인일지라도 정말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것이 사탄을 숭배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별다른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재미있는 놀이 문화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사탄 숭배와 관련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재미있는 추억 쌓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호박 2덩이를 할로윈 3주 전에 사놓고 할로윈 일주일 전에 아이와 호박의 유령의 모습을 조각한 등불, 제코랜턴을 만들어요. 매직으로 눈, 코, 입을 그리고 그린 모양대로 칼로 도려내는 거죠. 펌킨이 두껍고 딱딱해서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아이가 하기엔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제코랜턴을 만들 때는 호박 안에 있는 씨를 긁어내는 일을 아이와 하시고 호박 얼굴에 밑그림을 그리는 걸 아이를 시켜도 좋아요. 커빙은 어른이 하셔야 합니다. 할로윈 날 밤에는 눈, 코, 입을 도려낸 호박 안에 초를 세워 제코랜턴을 만들어 문 앞에 장식을 해요. 아이와 사탕을 받으러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다양한 호박 등불을 보는 것도 재미예요. 호박 등불의 유래도 있는데요. 호박 등불 제코랜턴은 술을 잘 마시는 잭이라는 사람이 마귀를 골탕 먹여 죽였는데 그 마귀가 앙심을 품어 잭을 천국에도 지옥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추운 아일랜드 날씨 속에서 방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추위에 지친 잭이 마귀에게 사정해서 숯을 얻었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호박 속을 파고 그 속에 숯을 피워 등을 만들었대요. 이것이 할로윈을 상징하는 제코랜턴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는 매해 10월 31일 귀신 분장을 하고 치르는 서양의 명절이죠. 영국 등 북유럽과 미국의 기념일로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사마인 축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확의 계절이 끝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1일을 당시 켈트족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사후세계로 간다고 믿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홀령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 농사를 망치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을 빌려 거처를 마련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 이날 육체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난방을 중단하고 몸을 차갑게 해서 홀령으로부터 몸을 보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귀신처럼 분장하고 시끄럽게 마을을 돌아다님으로써 기거할 육체를 찾아 헤매는 홀령들을 놀라 달아나게 했고요. 이미 홀령에게 몸을 점령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화형에 처해 귀신이 산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켈트족의 새해 첫날은 11월 1일이었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되면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의식을 가지는데 이때 자신을 악령으로 보이도록 기괴하게 꾸미고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거죠. 유령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귀하게 꾸민 것이 할로윈 분장 문화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후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하면서 그 전날이 모든 성인의 날 전야가 됐어요. 이 말이 훗날 할로윈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랍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할로윈은 켈트족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치르는 소규모 축제였어요. 그러나 1840년대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대기근으로 인해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할로윈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할로윈은 무서운 죽음, 신화의 괴물 등 기분 나쁜 것들을 테마로 합니다. 흔히 유령, 마녀, 박쥐, 검은 고양이, 고블린, 좀비, 악마,
또 드라큘라나 프랭켄슈타인 같은 것들로 집 안팎을 장식하고 있죠. 미국에서는요, 스토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시즌에 맞게 장식을 바꾸는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테이블 위에 놓는 소품 수준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집 안팎을 아주 꽉꽉 채우는 규모 있는 홈 데코가 많아요. 10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할로윈을 위해 집집마다 각종 공포스러운 장식으로 집 안팎을 꾸미는데요. 아이 손을 잡고 으스스하게 꾸며진 집들을 헤치고 돌아다니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원 전체에 해골과 관으로 공동묘지처럼 꾸며놓기도 하고요. 나무의 거미줄과 무서운 음악과 조명들로 사탕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정말 놀래켜주는 것도 있어요. 진짜 놀라서 아이가 우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갖가지 커스튬을 입은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Trick or Treat 이라고 말하면서 코스튬을 입은 집주인이 나와 캔디를 줘요. 해피 할로윈 이라고 외치면서요.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방문 에티켓을 챙기기 위해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그럼 Trick or Treat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Trick과 Treat이라는 단어만 한번 살펴볼게요. Trick은 다른 누군가가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을 하도록 속이는 장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만우절에 치는 장난처럼요. 그리고 treat은 기분 좋고 맛있는 뭔가를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상 사탕을 주지 않으면 당신 또는 당신의 집에 어떤 나쁜 짓을 해버리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이런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년 전에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엄청 유명해졌을 때예요. 쇼핑몰에요. 쇼윈도에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마스크를 쓴 마네킹들이 엄청 눈에 띄었었어요. 당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 진행 요원들의 가면과 붉은색 의상, 주인공 등 게임 참가자들이 입었던 초록색 트레이닝복 커스튬 의상이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들의 동물, 프린세스, 요정, 슈퍼히어로 등 영화 캐릭터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커스튬으로 좀비, 드라큘라, 마녀 등 공포스러운 분장이 점점 등장하죠. 학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도 할로윈 커스튬을 입고 출근하기도 하고요.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도 직원들이 분장을 하고 손님을 맞이해요. 간혹 할로윈 커스튬이라고 하기엔 주위를 불편하게 하는 의상이나 분장이 있죠. 흑인 분장뿐 아니라 아시안, 동양인으로 분장하는 것 등 이것은 단순히 유머성 커스튬이 아니라 정말 조롱, 인종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분장 중 하나입니다. 할로윈데이에서 입는 전통 의상 또한 그 문화에 대한 조롱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할로윈에 행해지는 커스튬은 말 그대로 장난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히잡을 쓴 채 분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모욕이 될 수 있겠죠. 아주 가끔요, 할로윈 때 한복을 입은 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아이들이 한복을 입어요. 한복을 입혀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다 대고 우리의 전통과 유산을 우스개로 삼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한복은 공식 의상이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한복이 할로윈 의상으로 품격이 떨어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간호사나 군인 같은 특정 직업군의 유니폼이 굉장히 섹슈얼하게 입혀지는 일도 많거든요. 이 또한 그 직업군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커스튬은 말 그대로 장난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조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커스튬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중에 노숙자, 홈리스 분장이 있는데요. 노숙자의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거리인데 이를 할로윈데이에 커스튬화 한다는 건 제 생각엔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1989년에 한국에서 트릭 or 트릿 해봤어요. 저희 고모부가 미국의 직업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모네 식구들은 한남동의 외국인 주택에 거주를 했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아마 당시 한국에선 할로윈이 뭔지도 모를 때였을 거예요. 할로윈데이에 한남동 고모 집에 놀러를 가게 됐어요. 아마도 트릭 or 트릿을 함께 하러 갔던 것 같아요. 분장을 해야 한다길래 물감으로 입가에 피 좀 그리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티를 입고 고층 아파트를 돌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파트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한 층씩 다 돌면서 밑에 층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파트 건물 2개 돌았는데 어머, 들고 다니던 비닐봉지가 찢어질 지경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창 단 거 좋아할 초등학생이 봉지 한가득 캔디와 초콜릿이 생겼으니 그것도 미제로요?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캔디만 골라서 다 빼놓고 봉지 가득 캔디와 초콜릿을 넣어 다음날 학교에 가져갔어요. 자랑을 하려면 나누어 줘야죠? 아까웠지만 자랑의 대가이니 기꺼이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할로윈데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은 없었지만 이민을 갔었던 사람들이나 미군 부대의 가족들이 조촐하게 진행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가 점점 발달하고 교육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인 2000년대 초반부터 영어 유치원이나 원어민 강사들이 영어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열면서 영어 붐과 함께 할로윈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무분별한 서양 행사를 따라한다고 언론의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곳에서 할로윈 축제가 연중 행사가 되었고 영어학원, 외국인 학원, 국제학교 등에서는 매년 할로윈 파티를 열고 있고 대형마트에서도 할로윈 파티의 의상이나 소품들을 팔고 대형 쇼핑몰이나 빵집, 카페, 놀이공원 등에서도 할로윈을 활용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2년 전에 이태원 참사의 비극이 있었던 후로는 요즘 한국의 할로윈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국은 할로윈 시즌에 맞춰 공포 영화가 많이 개봉을 해요.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공포 스릴러예요. 새로운 공포 영화가 극장에 나오면 빠지지 않고 보는 편인데요. 요즘 여기 극장에 상영하는 공포 영화로는 Smile 2, Terrifier 3, You're a Monster, 그리고 또 11월에 개봉 예정인 유명한 휴 그랜트 주연의 헤러딕도 공포 영화네요. 저는요,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닌데도 공포물도 좋아하고 유령의 집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해요. 한국 프로에서도 심야 괴담에도 매주 꼭 챙겨보는 프로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부터 해서 엑소시스트 그런 거 다 챙겨보죠. 그러면서 밤에는 무서운 장면이 생각이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하면서 그거를 즐기게 돼요. 사람들이 공포 영화나 할로윈처럼 공포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이유에 대해 미국 미주리 대학의 데이비드 비버스토프 신경학 교수는
두려움과 공포에 자극을 받으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와 스트레스가 덮치면 편도체의 활성화가 일어나요. 이때 신체 변화와 함께 짜릿한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래요. 또 애리조나 대학 제프 그린버그 사회심리학 교수는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을 제어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희열과 즐거움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 영화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공포는 죽음이나 치명적인 상황을 안전하게 겪어볼 수 있는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작년까진 할로윈에 아이는 커스튬을 입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동네를 돌며 트릭-올-트리팅을 다녔지만 올해는 다니지 않을 거예요. 마침 오늘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라 그냥 아이와 아이 친구와 놀러를 가려고 하거든요. 내일부턴 11월입니다. 앞으로 워싱턴 윤준에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워싱턴 윤준의 오늘 첫 방송 함께 들어주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